안녕하세요. 서목 초대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Change Your Paradigm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50분가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고 아주 익숙하지요. 그런데 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견해나 사고 체계, 인식 체계를 말합니다. 한 예를 들자면 아주 오래전에 인류는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네모나다고 하는 그 생각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지배하다가 지구가 둥글게 됐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셨다시피 천동설과 지동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인류는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이, 그 패러다임이 1000년을 지배했습니다. 1000년 동안 인간은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지동설이 됐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패러다임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 근세 시대로 와서 농경 시대로 들어가 보면 농경 시대의 우리 인간의 패러다임은 아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일하면서 근검절약하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21세기 이 시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변화에 어떻게 내가 맞춰가느냐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고요. 제가 지금 누스킨을 96년도에 시작해서 25년 동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96년도 당시에 누스킨에 대한 그 패러다임은 아주 굉장히 안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불법적이다, 피라미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점포가 있어야 되고요. 직원이 있어야 되고요. 재고가 있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유통을 할 수 있다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점포 없이 그냥 제가 혼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뭘 한다고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된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런 패러다임이 25년 지난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바깥에서는 누스킨을 보는 시각이 그렇게 곱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누스킨을 올해로 2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스킨을 시작하고 나서 약 20년 되는 시점에서 누스킨에서 받은 누적 커미션이 120억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평균 1년에 한 6억 정도를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을 한 사람이 25년 동안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일을 통해서 120억 넘는 돈을 버는 사람도 흔치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누스킨에 대한 비전과 누스킨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말했습니다. 아주 세계적인 미래학자죠.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변화란 단지 삶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이다. 하는 그 자체가 변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는 참 인간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여러분들 앞에서 그 깍지 한번 저같이 껴보실래요? 깍지를 껴보시면 아마 어떤 사람들이 자기 항상 편한 대로 깍지를 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깍지의 순서를 한번 오른손 왼손의 위치를 한번 바꿔서 깍지를 껴보시겠습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 내 손, 내가 자주 쓰는 이 손도 하나만 위치를 바꿔도 굉장히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삶 자체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휴대폰 가지고 세상에, 이 작은 휴대폰 안에 세상이 다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죠. 저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변화되는 어떤 패러다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많은 변화 중에 은행에 대한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전부 다 인터넷 뱅킹 아시죠? 은행에 가면 사람이 없어요. 은행에 입출금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인터넷 이런 거 못하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아주 나이 드신 분들 한두 분 정도만 계시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의 지점들이 없어집니다. 잘 보세요. 지점이 없어져요. 그리고 또 은행이 1층에 있던 은행들이 막 10층, 14층, 15층 막 위로 올라갑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얼마 전부터 생겼던 카카오뱅크 아시죠? 카카오뱅크가 지점이 있습니까? 직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 1000만이 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세상의 변화예요. 이렇게 빠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금융의 변화 중에 또 하나 재밌는 것들이 이 건물 한번 보시면
멋있죠. 2층, 1층 로비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건 이제 지하 주차장이고요. 이 건물이 삼성동에 있는 문어 빨판 같이 생겼다고 해서 문어 빨판 빌딩이라고 하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갤러리가 아니고요. 하나금융그룹이 운영하는 글로벌 WM 센터입니다. 그 은행의 투자센터예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최소한 자기 금융자산이 30억 이상 되는 사람들만 모아서 유치해요. 그런데 2017년 말에 생겼는데 지금 2017년 말에 생겼던 것이 지금은 약 1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이 모였어요. 왜냐하면 빠르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투자를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수익을 내는 거죠. 저희가 그 코로나19 때 동학개미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투자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푼 돈 모아가지고 막 우리 주식시장을 막 이끌어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그분들의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자산소득이 노동소득의 증가율보다 훨씬 빨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번다 손 치더라도 자산소득 가지고 늘러간 사람을 못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50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노동소득 가지고 어떻게 50억을 법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세상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그 Change Your Paradigm하고도 아주 중요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뉴 노멀에 자신을 최적화시켜라 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패러다임이란 말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죠. 근데 뉴 노멀은 뭐냐면 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생기는 하나의 기준과 표준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그 코로나로 작년 한 해 고생하고 지금 올해도 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저도 이제 좀 있으면 나이가 좀 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 백신 맞는 거 신청을 하라 그래서 이제 해요. 저도 이제 곧 다음 달에 맞게 되는데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겼죠. 근데 그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의 우리 시대는 3저 시대입니다. 저금리, 저고용, 그다음에 저성장. 이 3저 시대를 맞아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 한 달에 100만 원씩 저축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가정생활 하면서 다 써가면서 100만 원 저축 어렵잖아요. 그래도 100만 원을 모는다 치면 1년에 1200만 원, 약 1억 정도를 모으려면 약 10년 정도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 거의 제로금리 시대가 가까이 되는데 정기예금에다가 1억을 넣어놓으면요. 한 달에 이자가 세금 제하고 나면 1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억 모기가 10년이 걸리는데 그 1억을 모아놓고 정기예금에 넣어놓고 이자를 받으면 10만 원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에 비유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비트코인 광풍이 벌어지는 거예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잠깐 어디서 나와서 뭐 얘기 한번 하면 갑자기 막 비트코인이 막 몇십 프로씩 올라가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또 그 일론 머스크가 어떤 미국 인터뷰에 토론 프로그램에 나와서 농담 삼아서 이거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비트코인이 40% 급락했어요. 참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저희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거냐? 이 시대의 뉴노멀에 맞게끔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까 제가 3저 중에 하나가 저성장, 저고용, 저금리라고 그랬는데 이 고용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고용의 문제.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이코노미스트라고 하는 데서 뭐라고 그랬냐면 향후 10년, 다시 말하면 203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절반이 비정규직이 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직장이 없어진다. 또 세라 캐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책까지 썼냐면 아까 극단적인 제목입니다만
직장 없는 시대가 온다.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제 남편은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요. 뭐 이런 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이 점포를 없애고요. 막 없애잖아요. 직원들 막 다 감원합니다.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직장 생활만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럼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근검절약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도 어렵죠. 아까 제가 패러다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다.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뉴노멀에 최적화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안정적인 일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또 하나 어떤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실추될 수 있습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점포들이 어려워지고 하는데 여러 가지 점포 중 어려운 중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하는 로드샵들 있죠. 많이 뭐 이니스피아스나 여러 가지 브랜드가 많은데 거기 있는 대리점들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아모레 퍼시픽이 자기네가 매출이 잘 대리점들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쿠팡이나 온라인 이런 쪽에다가 다 자기네 물건을 띄우는 거예요. 띄우는데 어떻게 띄우느냐. 대리점에 주는 가격에 30~40% 더 싸게 물건을 팔아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점포를 냈는데 자기가 파는 가격보다 훨씬 더 싼 가격에 쿠팡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그 점포를 가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폐업하겠다 그랬더니 아모레 퍼시픽에서 한 달치 임대를 내주겠다고. 한 달치 임대를 가지게 됩니까? 그분들은 열심히 살았는데 나랑 함께 계약을 맺었던 어떤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버린 거죠. 또 저희가 그 공항 이런 데에서 면세점이 얼마나 황금알을 낳는 거입니까? 많은 기업체들이 그거 따려고 막 롯데고 막 싸우, 완전히 뭐 작년 1년 개점 휴업이죠 뭐. 공항에 아무도 없는데 무슨 면세점이 필요해요. 이런 일들,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막 맞게 되는데 이런 시기에 내가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내가 뭐 가게하고 된다고? 그거 쉽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열심히만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고 하는 책을 쓴 루버트 기요사키가 말했던 말 중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금 흐름의 4사분면이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4가지 사분면에 속하게 되는데 거의 저희 한 95% 이상은 이 왼쪽 사분면 E하고 S, 고용인과 자영업에 해당되고요. 그 아주 적은 인원만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저랑 함께 하시는 많은 분들도 대부분 아마 이 왼쪽 사분면의 삶을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중에서 자영업자의 비율이 제일 높아요. 자영업자가 30%가 넘습니다. 너도 나도 자영업해요. 그냥 직장 다니다 간다면 뭐 자영업이나 하지 뭐 음식점이나 하지 옷가게나 뭐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19가 한 1년 반째 독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은 거의 뭐 아사 직전입니다. 그냥 폐업하지 못해서 뭐 억지 춘향식으로 막 가고 있는 거죠.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리려고 한 누스킨이라고 하는 것은 비사분면에 속하는 마인드와 어떤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아까 제가 96년도 누스킨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누스킨은 불법이다. 그건 피라미드다. 막 이렇게 했던 것. 왜냐하면 점포도 없고 직원도 없고 재고도 없이 뭘 한다는 거냐라고 이런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누스킨이라고 하는 걸 그냥 자영업자의 만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누스킨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러한 형태의 비즈니스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아까 제가 세상이 많이 변하고 저고용, 저금리, 그 다음에 뭐 저성장 시대를 맞아서 더군다나 인생 우리 삶은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일찍 직장 관두고 뭐 자영업 하다가 한두 번 실패하고 뭐 이렇게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중요하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산소득이에요. 권리소득, 뭐 건물을 가지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 이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유명한 세계에 아주 손꼽히는 부자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는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벌 수 있는 그런 자산소득을 만들어는 자산소득을 만들기가 쉽지 않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어떻게 돈을 모아서 뭘 만들어요, 자산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이 시대가 기회를 줬어요. 어떤 기회를 줬느냐? 여러분들 혹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우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형적인 형태인데 우리나라에도요.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건 가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커넥시켜주는 어떤 도구예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가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이 누스킨이라는 게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그 플랫폼 비즈니스 형태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 두 사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스타일란다라고 하는 거 아시는 분 아실 텐데 김소희라고 하는 분이에요. 올해 나이가 39살입니다. 그런데 이 스타일란다를 만들어서 15년 만에 로레알이라는 회사에다가 이 스타일란다를 팔았어요. 얼마에 팔았느냐? 7천억에 팔았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전문대학교 나온 여자가 이제 39밖에 안 된 사람이 어떤 일인가를 15년 했는데 7천억을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아주 독특합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인터넷 쇼핑몰 가지고 옷 파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 김소희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옷이 아니라 문화, 화장품이 아니라 매력을 창조한다. 그래서 결국은 문화를 판매한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주 독특한 사람이죠. 이게 바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성공한 사례인데 이 말이요. 누스킨에 아주 딱 적용됩니다. 누스킨에서 옷을 파는 건 아니지만 화장품, 아모레 아줌마, 태평양 아줌마 같이 그냥 화장품만 파는 게 아니라 화장품이 아니라 매력을 창조하고 감성을 통해서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 그 일이 바로 누스킨이라는 거죠. 또 하나 소개할 분이 누구냐면 남대광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1985년 김소희 씨보다 좀 나이가 어려요. 지금 36살밖에 안 된 분인데 이분도 블랙코리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이가 아주 젊은 분이 되게 생각이 특이하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한테 그 입에 오르내렸던 건 2년 전에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 이 장충동에 집이 있는데 그 옆집을 캐시로 70억을 주고 샀어요. 이건희 씨하고 이웃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그냥 그 젊은이로서의 어떤 그 혈기죠. 그 했던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이 남대광이라고 하는 젊은 이 CEO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특이합니다. 이 남대광이라고 하는 분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비즈니스의 기본은 소비자의 결핍이에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아이디어 상품을 계획 생산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해요. 이 사람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디지털 방문 판매 회사의 CEO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보통 일반인들은 방문 판매 그러면 막 인상을 좀 찌푸리죠.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남대광이라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느냐? 나는 디지털 방문 판매 회사의 CEO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케이스가 다 누스킨하고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누스킨은 과연 이런 생각, 앞에 말했던 김소희나 남대광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형태를 가지고 가는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스킨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는 뭐 김소희나 남대광 같이 아주 좀 달란트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할 수 있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그냥 소비자로서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요새 또 뜨고 있는 게 뭐냐면 제휴 마케팅입니다.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제휴 마케팅이 뭐냐면 여러분들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하지 않습니까? 거기 뭐 자기 걸 막 하고 이제 올리고 막 하잖아요. 거기에 컨텐츠를 어떤 회사와 컨텐츠를 같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클릭할 수 있게끔 해요. 그럼 자기가 컨텐츠를 올린 걸 보고 어떤 사람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클릭을 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들어가서 뭔가 주문해요. 그래서 물건을 써요. 그러면 그 매출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이 사람이 받아가는 거예요. 이걸 제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이제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됐어요. 이건 완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가 아니라 나도 이걸 할 수 있다라고 변해야 되는 거죠.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세포 마켓이라는 말을 가지고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 세포 마켓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휴 마케팅이 하는 형태를 조금 더 마케팅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세일 슈머 마켓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소비자 욕구가 막 세분화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1인 기업이에요. 1인 기업인데 뭘 하느냐? SNS를 기반으로 자신만의 컨텐츠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들의 취향과 다양성이 막 인정되는 그런 소비자 커뮤니티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막 급부상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019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상거래로 벌어진 매출액이 약 120조 원 정도가 2019년도 됐는데요. 그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별거 아닌 것 같이 1인이 그냥 자기 블로그나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막 자기 컨텐츠로 뭘 해가지고 거기 클릭하게 해서 물건 팔게 해주고 유통시키고 막 했던 이런 일들, 아주 자그마한 일들로 발생됐던 2019년도의 매출액이 얼마냐? 전체 인터넷 상거래 120조의 6분의 1, 20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점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직원이 있어요? 재고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가 직접 뭐 유통해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 사람들. 자기가 배달도 안 했어요. 그런데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국가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돈을 벌었네? 근데 세금도 안 내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규모가 커지니까 국가에서는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고 국회에다가 이 법을 상정시킨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게 바로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패러다임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꼭 뭔가 점포를 내고 뭘 하고 리스크를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점포 없이도 직원 없이도 재고 없이도 직접 내가 배달하지 않고도 뭔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를 여러분들이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누스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돼 가지고 김범진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그 돈을 벌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그래서 막 어마어마하게 기업의 가치가 100조가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쿠팡이 만든 지는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0년 동안 이익을 낸 게 별로 없어요. 누적 적자가 5조예요. 그런데도 그 기업의 비전, 가치를 보고 투자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쿠팡이나 이런 데 보면 어필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필리에이터. 아마존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도 어필리에이터라는 사람들이 그걸 해요.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시간 틈틈이 내가지고 자기 차 가지고 쿠팡에 있는 물건들을 택배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쿠팡 파트너스라고 하고요. 쿠팡에서 팔고 있는 물건들을 잘해서 팔 수 있게끔 홍보해주고 하는 사람들을 쿠팡에서는 어필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아마존에서도 어필리에이터라고, 누스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스킨에 어필리에이터가 있어요. 어필리에이터가 뭐냐? 누스킨의 제품을 써보고 너무 좋으면 이 제품을 내가 내 제휴 마케팅을 통해서 인스타나 블로그나 뭐 여러 가지 해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다가 해서 컨텐츠를 놓고 그걸 잘 홍보해줘서 누군가 그걸 보고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조회해가지고 타고 들어가게끔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걸 누스킨에서도 어필리에이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잘 들으시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누스킨을 너무 고정관념으로 보고 있었네.
누스킨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잘 따라가고 있구나를 좀 깨우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수익률을 따지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쿠팡에 관계되어져 있는 어필리에이터 일을 하게 되면 0.5에서 최대 8.5%까지의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누스킨에서 그 어필리에이터와 같은 일을 하게 되면 6%에서 46%까지의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가 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휴 마케팅이죠. 전 제가 볼 때 제휴 마케팅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고 안정적인 건 전 누스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요새 굉장히 젊은 사람들, 뭐 밀레니얼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 누스킨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나는 SNS를 전혀 못하는데 나는 그럼 이거 못하냐? 그렇지도 않죠. 사실은 가장 효과적으로 되는 게 마우스 투 마우스, 구전 광고예요. 입에서 입으로 면대면으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효과가 뛰어납니다.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죄송합니다. 속도성에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나는 그냥 이런 거 하나도 못하는데 나는 그거 못하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건 입에서 입으로 구전 광고로 하는 게 사실 가장 강력하고 빠른 겁니다. 그런 것들로 통해서도 준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누스킨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누스킨은 거두절미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최고의 국가인 미국의 50개 주에서 그 주를 대표하는 기업들을 쭉 이렇게 선정한 게 있는데 보시면 누스킨이 유타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저기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 좀 보이시나요? 여기요? 제가 여기 보이실지 제가 이렇게 좀 빨간 포인트로 하는데 여기 누스킨이잖아요. 미국이 50개 주를 대표하는 기업 중에 유타의 누스킨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뭐 스타벅스라든가 나이키라든가 휴레패커드 컴퓨터 만드는데 AT&T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회사들이 각 주를 대표하는 기업 뭐 GM이라든가 이런 거 다 있는데 거기에 누스킨이 들어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누스킨은 검증되어진 회사이다.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누스킨은 검증되어져 있는 회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진 한 장으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누스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이제 드릴게요. 아까 제가 패러다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96년도에 제가 누스킨을 할 때 누스킨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되게 안 좋았다. 왜 그러냐? 점포도 없고 직원도 없고 재고도 없이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 누스킨이 그럼 어떤 일이냐? 제가 설명드리면 아까 제가 앞에 세포마켓이라는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누스킨은요. 세일슈머들의 프랜차이즈 비즈니스입니다. 세포마켓을 하는 그런 프랜차이즈. 근데 그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 기업의 형태가 프랜차이즈식으로 넓혀질 수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프랜차이즈 하시면 뭐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 다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뭐냐라는 거죠. 세일슈머라고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냐, 뭘 하는 거냐 하면 누스킨에는 세 가지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누스킨이 있고요. 파마넥스가 있고 빅플래닛이라고 하는 그런 세 가지의 브랜드가 있는데 누스킨 브랜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누스킨이 들어와서 지금 한 25년 동안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누스킨 화장품은 좋다고 하더라 정도예요. 누스킨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좀 들어봤어요. 누스킨 화장품은 좋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할 수 있는 스킨케어의 전문 제품입니다. 그리고 파마넥스요. 아주 타겟티드화 돼서 눈이 안 좋은 사람, 뭐 전립선이 안 좋은 사람, 관절이 안 좋은 사람, 골다공이 있는 사람 뭐 많아요. 아이들 면역에 대한 거 아주 다양한 제품들이 그냥 종합적으로 영양제로 뭐
뱀탕이나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아주 타겟티드화되어 있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의 약의 수준과 같은 그런 건강보조식품 회사가 파마넥스고요. 또 하나는 빅플래닛 자연환경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정상 체온이 약 36.5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1.5도 정도 올라가면 38도예요. 38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상적일 수가 있나요? 어렵죠. 지금 지구가 원래 온도보다 1.5도 정도 더 높아졌어요. 지구가. 우리는 모르는데 지구의 온도가 100년 전에 1.5도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람이 38도를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 기후 변화들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38도로 계속 그냥 미열이지만 올라가면 사람이 정신도 혼미해지고 막 지구도 지금 몸살을 하는 건데 여기서 조금만 더 온도가 올라간다면 인간이 계속 지구에 살 수 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저희가 자연을 물려받았으면 우리 자손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입니다. 지금 누스킨의 모든 제품들, 여기 나와 보시는 모든 제품들은 전부 필환경 제품입니다. 우리가 쓰는 주방용 세제, 세탁세제, 우리 물 먹는 물서부터 여자 생리대,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필환경적이고요. 또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들의 용기들은 전부 사이클링이 되는 겁니다. 다 썩어요. 다시 또 재활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스킨은 이런 확실한 미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냥 하려고 막 만들어내고 지구를 오염시키고 황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들에서부터 모든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것, 또 누스킨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약 100여 종이 넘는 제품들, 경쟁력이 뛰어나고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제품들을 저희가 어떻게 세일슈머, 아까 말씀드렸죠. 제휴 마케팅, 내가 써보고 좋아서 사람들에게 입소문으로 전달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를 하든가, 아니면 내가 SNS를 기반으로 해서 1인 기업 같이 해서 자꾸 사람들에게 컨텐츠를 놓고 클릭하게 해줘, 이걸 하든가, 이 두 가지 형태의 일을 하는 게 누스킨입니다. 근데 이 누스킨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제 강의를 열심히 들으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그 남대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랙코리아 했던 사람이 소비자의 결핍이란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업들은 소비자의 결핍, 욕구를 충족시켜준다고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비자의 정말 절절한 욕구 중에 하나는 돈을 벌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은 그냥 이뻐지고 편리하고 아니에요. 그의 기본적인 정말 기본 마음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그게 결핍이에요. 근데 그 결핍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회사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불편한 것들을 해소시켜 주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소비자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총체 인간의 정말 기본적인 욕구,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러나 돈은 불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불행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결핍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은 소비자는 그냥 엔드 유저, 돈을 쓰는 사람이에요. 돈을 쓰는 사람으로서 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좀 더 가격이 저렴하고 가성비가 좋다, 이 정도가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인데, 누스킨은 뭐예요? 그걸 넘어서 그가 그 제품을 통해서 그의 욕구가 충족되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준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저만 너무 흥분하는 건가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누스킨이란 건. 이런 기업이 없어요. 이 약속을 지켜오고 있지 않습니까? 25년 동안 저한테 지켰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모레퍼시픽 바로 그냥 자기하고 함께 했던 파트너를 배신하는 거예요. 누스킨은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판권, 이 권리 수입을 회사가 존속하는 한 제 직계 안에서 계속 상속해 주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죽어도 제 직계에게 계속 상속, 제 후손이 죽어도 또 상속. 회사가 존속하면
그 모든 권리는 그대로 보장해 주고, 이거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런 회사를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서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뭐 불법 피라미드 아니야? 뭐 그리고 어떤 분은 또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팔 줄 몰라. 뭐 이런 아주 그 투정이라고 그래야 되나? 제가 아니 세상을 살면서 팔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팔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교수도 팔아야 되잖아요. 자기 지식을. 의사도 팔잖아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뭐예요? 그 프로그램 다 파는 거 아니에요? 팔아야 되는데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팔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제품들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되는 그런 제품에 대한 군에 대한 제품들을 얼마나 사서 쓰십니까? 뭐 가정의 식구의 크기에 따라서 아니면 수입의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2, 30만 원 정도는 지출하지 않습니까? 그 지출했던 금액을 여태까지는 그냥 가계부에서 지출 항목에다 썼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랑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제는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소비자가 돼야 되겠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세일 슈머가 돼야 되겠구나. 세포 마켓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에 생각을 하실 수 있다면 저는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좀 더 지혜로우셔야 됩니다. 그냥 돈만 쓰는 마지막 소비 유통의 단계에서 돈만 쓰는 엔드 유저가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통해서 나도 이뻐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면 why not? 이걸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걸 안 하실 이유가 내가 여기 리스크가 뭐가 있어요? 점포가 있어요? 재고가 있어요? 직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걸 서목에서 배우시면 됩니다. 자신에 대한 규정이 행동을 결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25년 전에 이 누스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드시 이 일은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스킨을 가지고 그건 뭐 이상해, 뭐 피라미드야, 뭐 어떻게 돼. 아니죠. 제가 25년 동안 이 일을 해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전 죽을 때까지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과 지금 한 50분가량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막 누스킨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냥 알았어. 근데 나는 뭐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전 정말 제 얘기를 가슴 깊이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먼 훗날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엄마 그때 그 누스킨에서 소목의 어떤 아저씨가 25년 사업하면서 자기가 20년 동안 120억을 막 이런 얘기하면서 누스킨이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세일 슈머가 되자고 막 얘기했을 때 엄마는 도대체 뭐 한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나에게 다른 결과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변화가 되지 않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언제쯤 좋아질까? 근데 내가 하는 행위가 똑같아요 그냥. 그럼 다른 결과가 일어날 수가 없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스킨이 어떤 회사고 누스킨이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고 누스킨이 가지는 장점이 뭐고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의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해왔던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과 며느리, 제 조카, 정말 목숨보다 소중한 제 가족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누스킨은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세일 슈머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내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는 소목 안에서 잘 짜여진 프로그램 안에서 하나씩 배우시면 됩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 중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인간에게 꿈꿀 수 있게 해주고, 두 번째는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줬어요. 인간 말고 다른 동물들은 다 인내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인내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잘 안 되더라도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어요. 뭘 가지고? 비전,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참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 누스킨이 과연 이 시대, 이 뉴노멀 시대에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떻게 꿈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변화라는 건 두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목이 있는 겁니다. 누스킨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목이라고 하는 팀은 정말 대단한 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족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이 소목의 팀 안에서 여러분들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